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는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해외 종목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보기 전에 저희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좀 사칭 채널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요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허브경제TV라든지 이런 회사명 입력하지 마시고요. HBTV1004 입력을 하시면은 딱 하나만 나올 겁니다. 요거 친구 추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대로만 진행을 먼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에요. 주로 그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생산하면서 그 B2B라든지 아니면 B2C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삼성이랑 SK죠? 거기랑 업황이 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으로 봤을 때는 얘는 조금 호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SK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립이 되는 경쟁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크루셜이라는 상표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및 SSD를 판매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디램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카드, SSDS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얘네들과 얘네들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장하면 얘가 위협하고 얘가 성장하면 얘가 위협되는 요런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들이 하는 그 사업 영위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그 컴퓨터 네트워킹 사업부라든지 모바일 사업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엠버디드 사업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 판매되는 메모리 제품들을 판매하고요. 작년 3분기 기준에서 매출 비중의 총 50%를 얘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바일 사업부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큰 사업부예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 24% 정도 됐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그 다음에 기타 모바일 기기 시장에 판매되는 메모리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사업부다라고 하고요. 작년 3분기 매출 기준으로 해갖고 한 15% 정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제일 낮은 비중은 엠버디드 사업부다라고 합니다. 차량용이라든지 사업용 그리고 소비자 시장에 판매되는 메모리 그거랑 스토리지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비중이 10%인데요. 차량용, 사업용 그리고 소비자 시장에 판매되는 메모리, 차량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차량용 메모리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여기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디램 같은 경우는 72% 정도고 랜드램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전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을 좀 볼게요.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달까지 요 정도 볼 건데 매출액은 30%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48%,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는 약 47%가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랑 조금 달라요. 이거 같은 개념은 기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일회성 비용, 그 다음에 인수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좀 제외하고 요걸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거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I잖아요. 그 다음 5G 사업분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로 좋은 설정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뭐 가이던스 매출액은 약 7억 달러 요 정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EPS는 뭐 1.9659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3위인 것도 알겠고, 그 디램이라든지 낸드를 조금 영위하는 기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를 조금 볼게요. 지난해 공정기술 개발 주기를 경제사 대비 1.5년 대비를 했는데요. 1년으로 단축하면서 디램 1A 또는 낸드 176단에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도 SK도 기존 128단보다 높은 낸드 준비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일 칩세트로는 176단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다라고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ROIC 개선을 위해서 다시 개발 주기를 1.5년으로 복귀해서 제조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수율 개선하고 주력 공정, 그 노드당 웨이퍼 투입 극대화하는 등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손익 계산을 위해서 적자가 지속됐던 엑스포인트를 중단을 하고요. 리아이 소재 공장 그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개발 지속에 따른 비용을 절감을 하고요. 비용 절감분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던 부분이에요. 요게 한번 내용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쿠르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이크론 설비 투자 계획은 전년 말 계획했던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공격적인 판가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더 싸게 팔기보다는 적더라도 좀 비싸게 팔기 위한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이 모자란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세트를 제조하지 못하여 오히려 하반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환경에서 무리하게 이제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선택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공급은 이제 가동률과 생산성 향상, 그다음 전년 목표 대비 빠르게 늘고 있어서 하반기 수급에 변수로 작용할 것을 좀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낮은 재고와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백신 효과 5G, 그 다음에 AI, 5G와 AI 부분에서 수요의 상승 조합으로 앞으로 수요 제품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미래 평가를 좋게 보고 있네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고객이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D램과 낸드램의 선두에 나선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2분기부터는 재고 관리, 선입 선출 사용을 확실히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삼성전자를 조금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 솔루션을 강화하는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성 효율 극대화와 EUV 적용 조기 추진 등 마이크로닉 향후 경영 방향성에 대한 발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시중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인 밸런스는 이에 대해서 5G 및 전기차 개발 상황,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가능성, 글쎄요,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조금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저렴한 수준이다.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네요. 국내외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섹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돼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죠? 바이든이 이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장, 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하라고 삼성도 압박을 하고 있죠. 바로 밑에 나오네요. 바이든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강화 발표 및 자국 내 반도체 독립을 위한 투자에 대한 발표는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생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낮은 재고와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백신. 이거는 위에 내용을 읽었던 건데 그대로 따라왔네요. 요거는 좀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론이 그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그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것을 좀 인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디램 및 낸드 시장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웨스턴과 마이크론. 키옥시아 기업의 가치는 34조 수준으로 협상이 되고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키옥시아는 지난 2019년 도시바 메모리에서 명칭을 변경했던 회사로 낸드 플러시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업계 2위를 점유하고 있는 건데요. 업계 3위가 2위의 업체와 합친다? 그러면 1위도 넘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마이크론을 인수하면 생산 능력과 제품군을 다소 확보할 수 있어서 중상위권 낸드 업체 간 경쟁을 제치고 단숨에 2, 3위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량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악재라기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죠.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대한 영향은 좀 중립적이에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과 함께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는 주로 안보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칩에 과연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마이크론이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 원가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대비 높아 보조금 지원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부분인데 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 100원이라는 똑같은 가격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100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이 보조금을 들어갔기 때문에 100원입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 120원까지 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한들 그게 지금 아시아 대비 그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서 그 보조금은 상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범용 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미국 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네요. 다만 향후 미국의 보조금 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미국 내 반도체 굵기에 큰 투자를 한다면은 바이든 정부는 그 중국 반도체 굵기를 억누르기 위해서 사업 내 주요 변수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킨 게임 한다는 얘기겠죠? 중국에서 보조금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도 미국도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거는 않았으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삼성이랑 SK 쪽에 좀 대립이 되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장이 되고 이게 성장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무슨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심 4월 이벤트입니다. 저희 4월 30날까지 진행을 하고요. 원칙 매매 1년간만 이어가 보자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벤트가 1년에 120만원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이면 10만원이고요. 하루면 3,300원꼴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값싼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4층 채널로 피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해도요, 그 특별한 혜택을 드릴 거예요. 무료 추천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요. 기초 강의 80강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친 듯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 척하고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그때 회원님들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놓치지 않게 바로바로 우선순위 설정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카톡 친구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디로 추가 클릭을 한 다음에 저희 허브경제TV라는 단어가 아니라 HBTV1004로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그 미국 주식을 좀 봤습니다. 종목을 좀 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종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